코드 하나가 인터넷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전 세계 수천 개 웹사이트가 동시에 멈췄다.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 스포티파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배포 시스템도 갑자기 먹통이 됐다. 단지 고작 11줄의 코드가 사라졌을 뿐인데 말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자바스크립트. 요즘 대부분의 웹사이트와 앱은 이 언어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땐 npm이라는 게 빠질 수 없다.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의 약자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누군가 잘 만든 코드를 npm이라는 창고에 올려두면 다른 개발자는 그걸 꺼내어 복부 타듯 손쉽게 가져다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는데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형식이 맞는지 확인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보자. 물론 내가 직접 코딩할 수도 있다. 하지만 딱 이 한 줄이면 이미 완성된 검증된 코드를 그대로 내 프로젝트에 가져올 수 있다. 신뢰도는 높아지고 무엇보다 개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 전 세계 개발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코드를 공유하고 그걸 재조립해 더 크고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코드는 코드 위에 쌓인다. 내 코드는 누군가의 코드 위에 올라가고 그 코드는 또 다른 누군가의 코드에 올라간다. 이를 디펜던시, 의존성이라 부른다. 거대한 의존성의 피라미드, 젠가에 가깝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제르 코출루는 이 젠가의 작은 블록 같은 간단한 유틸리티 패키지를 주로 만드는 개발자였다. 랜덤 숫자를 생성하는 R&D, HTML 태그를 지우는 스트립, 랜덤 색상을 만들어주는 랜덤 컬러 등 2016년 당시 28살이었던 아제르는 npm에 무려 273개의 패키지를 등록해놓고 있었다. 그 중 하나 킥이라는 패키지가 사건의 발단이 된다. 시작은 단 한 통의 이메일이었다. 내용은 이랬다. 킥 패키지에 이름을 바꿔달라는 것. 메일을 보낸 쪽은 캐나다의 메신저 앱 회사 킥. 그렇다. 아제르가 만든 패키지 이름과 이 기업의 이름이 우연히도 같았던 것이다. 킥은 자신들의 패키지를 npm에 올리기 위해 이름을 양보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아제르는 이미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며 단호히 요청을 거절한다. 그러자 킥 측은 재차 메일을 보낸다. 공개된 메일의 일부는 이랬다. 우리도 무례하게 굴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킥은 등록된 상표입니다. 당신이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 변호사들이 당신 계정이든 뭐든 들이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아제르는 분노했고 이렇게 답장했다. 하하, 너네 지금 충분히 무례하고 있어. 다시는 메일 보내지마. 협상이 결렬되고 킥은 npm에 직접 중재를 요청한다. 이에 npm은 별다른 고민도 없이 킥 패키지 이름 소유권을 킥에 넘겨버리고 아제르에게 이메일로 그 사실을 통보만 했다. 배신감을 느낀 아제르는 2016년 3월 23일 자신이 올려둔 273개의 패키지를 전부 삭제해버린다. 그러자 페이스북, 넷플릭스, 페이팔, 스포티파이 같은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수천 개의 기업의 자동 배포 시스템이 갑자기 멈췄고 전 세계 수천 개의 웹사이트가 연달아 오류를 일으키며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다. 프로그래머들은 비상이었다. 그 혼란의 중심에는 레프트패드라는 패키지가 있었다. 아제르가 몇 년 전에 만든 단 11줄짜리 아주 단순한 코드였다. 문자열 앞에 공백이나 문자를 붙여주는 함수. 예를 들어 숫자를 4자리로 맞춰 정렬할 때 7 앞에는 0을 3개, 77 앞에는 0을 2개 붙여 0007, 0077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다. 그게 전부다. 너무도 단순한 코드지만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이 코드를 끌어다 썼고 그 위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얹히며 레프트 패드는 인터넷 전역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그 코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수천 명의 개발자들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인터넷에 몰려들자 npm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례 없는 결정을 내린다. 삭제된 레프트 패드를 강제로 복구시킨 것이다. 약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혼란은 그렇게 일단락된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초유의 사태와 그 비하인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개발자들은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이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많은 의존성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봤기 때문일 것이다. 사건 이후 아제르, 킥, npm은 각자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장
입장을 밝혔다. 누군가는 킥을, 누군가는 npm을, 또 누군가는 아제르를 비난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고작 11줄짜리 코드에 이 난리가 났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지만 어쩌면 이 말이야말로 이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이 아닐까? 이제는 누구도 혼자서 거대한 서비스를 만들지 않는다. 아니, 만들 수 없다. 이는 단지 기술이나 시스템 얘기만은 아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 뒤에는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숨어 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묵묵히 남들이 고작이라고 부르는 무언가로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거인의 어깨 위에.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